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같은 주제의 그림이 사이좋게 대한민국의 국보로 지정된 두 점이 있습니다. 경복궁의 동쪽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을 그린 동골도인데요. 1828년에서 1830년 사이에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림에 1828년에 건립된 연경당이 보이는데요. 1830년 소실된 황경정과 경춘정 등도 같이 보이거든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동골도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림 주인공의 자취가 숨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은 순주의 아들인 효명세자입니다. 먼저 효명세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효명세자가 남긴 잡룡이라는 시를 한번 보죠. 이런 내용입니다. 연못에 잠긴 용이 있으니 구름을 일으키고 나와 안개를 토하더라. 용이 조화가 많으니 사회의 물을 움직일 것이다 라는 내용인데요. 세자로서 언젠가 왕이 올라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치겠다라는 각오를 다졌죠. 그러나 효명세자는 꿈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순조실록은 1830년 윤 4월 22일 효명세자가 각혈 때문에 약을 먹었다라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별것 아닌 증세인 것 같았는데 상태가 악화되었고요. 결국 보름도 안 되어서 22살의 어린 나이에 요절하고 맙니다. 효명세자는 사후에 익종으로 추전되었습니다. 세자 신분으로 서거했지만 임금 대접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생전에는 임금이 아니었지만 사후에 추전왕이 된 이는 9명이나 됩니다. 그중 효명세자만큼은 국왕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평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효명세자가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3년 3개월 동안이나 조선을 직접 다스렸기 때문이죠. 특히 효명세자 즉 익종의 저술은 역대 임금들의 시문을 모은 열성어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전왕의 저술이 열성어제에 포함된 예는 효명세자 즉 익종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태정태세 문단세로 시작되는 27명의 조선 임금 계보에서 정순익, 헌철, 고순이라고 해도 딴죽을 걸 수는 없습니다. 순조실록을 보면 효명세자는 용의 눈동자를 갖고 있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할아버지인 정조대왕과 흡사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국립고궁박물관에는 세자가 18살 때 그린 어진이 남아있는데요. 불행히도 궁중유물의 부산 피란 시절인 1954년 12월 일어난 대형 화재 때문에 화면의 절반 이상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만약 어진이 무사했다면 조선의 미남상이 어떤지 또 정주의 얼굴이 어떤지까지 가늠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효명세자는 어려서부터 비범했다고 합니다. 세자로 책봉된 4살 때 홍경래의 난이 평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젖을 먹고 있던 세자가 웃으면서 도둑이 잡혔으니 쾌하고 좋구나 라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 밥을 먹다가 밥알을 떨어뜨리면 반드시 주워 삼키면서 하늘이 내려준 것을 소홀하게 할 수 없다 라고 했고요. 그렇게 대권 수업을 받은 효명세자는 19살 때인 1827년 대리청정에 나섭니다. 당시 아버지 순조의 나이는 불과 38살이었는데요. 순조는 왜 그렇게 창창한 나이에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순조는 불과 11살 때 왕위에 올랐는데요. 서슬퍼런 증조할머니 즉 영조 부인인 정순왕후의 3년 수렴 청정으로 주눅이 들었고요. 이후에는 처가인 안동김씨 세도 정치에 길을 펴지 못했죠. 그 와중에 극심한 불면증과 함께 신경쇠약 그리고 소화불량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당시 흉년과 가뭄이 계속되었고요. 홍경래의 난이 진압됐지만 여전히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순조로서는 이 총체적인 난국에서 추락한 왕권을 강화하려고 대리청정이라는 승부수를 두었다는 겁니다. 효명세자는 그런 부왕의 의도를 간파한 것 같습니다. 대리청정을 시작하자마자 세도를 휘두르던 안동 김씨 일가를 차례로 쫓아냅니다. 효명세자는 그 빈자리를 자신의 인물로 채웠습니다. 세자의 처가였던 풍양주씨 가문이 세자를 뒷받침했습니다. 그 사이 국정개혁을 위해 애썼습니다. 우선 서울의 소수가문 자제를 주로 뽑는 과거의 폐단을 개혁하고 전국에서 신진 세력을 널리 등용했습니다. 임시 과거의 횟수도 대폭 늘렸습니다. 세자는 자신에게 비판의 날을 세운 인물을 벌주기는커녕 간관의 꽃이라는 대사관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직언한 신하는 당신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파격, 발탁 인사를 단행한 겁니다. 자신감의 발로였죠. 또 각 지방에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탄관오리의 작태를 낱낱이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260만 명에 달하는 전국 각지의 굶주린 백성들에게 곡식 및 각종 구호물자를 내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효명세자 하면 우선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문예 군주의 향기가 물씬 풍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22살의 요절한 효명세자가 400여지의 시를 남겼는데요. 조선의 문예 군주라는 정조가 49년을 살면서 남긴 시가 200제를 넘지 않거든요. 효명세자의 뛰어난 문학적 재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여동생들을 끔찍히 이뻐한 시를 다수 남긴 것이 눈길을 끌죠. 동생들에게 보내는 친필시는 한시를 원문으로 적고 다시 한글음을 변기했고 그 번역문까지 첨부했습니다. 어려운 어구는 한글로 주석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그리고 효명세자의 으뜸 업적은 궁중예술에 꽂힌 정제의 황금기를 이뤘다는 겁니다. 정제는 궁중연회에서 여령 즉 여성 연예인과 무동 즉 춤추는 아이 등이 공연했던 춤과 노래 종합예술이죠. 효명세자는 3년 3개월의 대리청정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대규모 궁중연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시대 상황을 감안할 때 이렇게 흥청망청 대규모 궁중잔치를 벌였던 효명세자를 예쁘게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왕조시대에서 궁중잔치는 마냥 놀잡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에서 예약을 다스리는 군주야말로 성군으로 칭송받았기 때문이죠. 효명세자가 그 힘겨운 시기에 3번이나 궁중연회를 벌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세도가라도 궁중연회에 참석하면 군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충성을 다짐해야 했죠. 효명세자는 궁중연회를 통해서 위로는 효를 내세워서 부왕을 섬기고 아래로는 신하들의 충성서약을 받아냄으로써 실추된 왕실의 권위를 되살리려 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효명세자가 각종 공연의 총감독 즉 총연출차를 맡아서 진두 지휘했다는 겁니다. 즉 효명세자가 주재한 각종 궁중연회에서 연주된 정제는 모두 해서 40종목 정도 되는데요. 그중 23종목은 효명세자 대리청정기에 새로 등장한 종목이고요. 그 23종목 가운데 20종목의 가사를 효명세자가 직접 썼는데 그중 17종목은 효명세자의 순수 창작품이고요. 3종목도 본래 전승되어 온 정제의 가사와 곡조 그리고 춤의 구성 등까지 효명세자가 그 시대에 맞게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중 중국 문헌에는 남아있지만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고구려 물을 새로운 춤으로 재창작했고요. 신라 화랑들의 이야기를 다룬 사선무도 다시 만들었습니다. 효명세자의 창작품 가운데 처음 등장한 1인 무용도 눈길을 끕니다. 그것이 춘행전과 무사냥입니다. 기존의 정제는 대부분 대형 중심 즉 군무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러나 춘행전은 한 마리 꾀꼬리인 듯한 댄서 1인이 돗자리라는 아주 작은 무대 공간에서 나왔다가 물러나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또 무사냥은 설치해 놓은 침상 같은 이동 무대에서 댄서 1인이 올라가 추는 춤곡입니다. 물론 모든 창작, 안무, 연출 등을 효명세자 1인이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마진이 쓴 악인열전에 1827년 장학원 전학 즉 정육품 자리에 오른 김창하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악인열전은 효명세자의 총애를 받은 김창하가 악단을 이끌고 궁중에서 머물면서 세자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때 김창하가 효명세자를 보좌해서 다수의 정제를 창작했다는 겁니다. 순조실록은 효명세자가 장학원 소속의 일종의 연습생인 대년학생 72명에게 봉급을 주면서 춤을 연습하도록 명했다라고 기록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효명세자가 기획사를 차려놓고 김창하 등과 함께 연습생들을 길러내면서 궁중음악을 창작, 편곡, 연출한 대표 프로듀서 혹은 총감독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추된 왕권을 되살리고 밝은 정사를 펼치려던 효명세자의 꿈은 3년 3개월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죠. 세자가 죽자 아버지 순조가 하늘이 너를 빼앗아감이 어찌도 그리도 빠른가, 장차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가 라고 통곡합니다. 과연 순조의 말처럼 조선은 헌정과 철종 시기를 거치면서 급전직하하죠. 그렇다면 효명세자가 만약 정식으로 왕위를 물려받아 오래 다스렸다면 조선의 형편은 나아졌을까요? 저는 솔직히 비관적입니다. 18세기 초중반이 되면 서구열강은 산업혁명을 이루며 완전히 바뀐 세상에 살게 되죠.
이럴 때 효명세자는 시대착오적인 예약정치로 왕권을 강화할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도 8살의 왕위를 이은 헌종이나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컥 임금자리에 오른 강화도령 철종보다는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도 효명세자는 군주의 수업을 제대로 받았던 똑똑한 군주가 되지 않았을까요? 완전히 바뀐 조선을 그릴 수도 있었겠죠.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